자, 오늘은 자월과 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실 우리는 좀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계절적인 거에서 봤을 때 이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가 왜 만들어졌을까라고 2500년 600년도 그때의 모습 그때의 생활로 한번 돌아가 본다면 사실 지금과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 원시 지구의 모습 정도는 아니었지만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환경일 거예요, 아마. 당연히 집도 뭐 집 같지 않은 집일 거고, 뭐 도로도 없을 거고, 그러고 지금처럼 이런 모습은 절대 아니겠죠. 자, 그런 환경 속에서 왜 12월을 왜 쥐자자를 왜 배치를 했을까라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답은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 선조들 이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이걸 만들었을 때 이제 선조들이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눈에 잘 띄는 거, 그 계절에 눈에 잘 보이는 거 이런 걸 결국은 그 계절에 배치하고 그 계절적으로 거기에 쉽게 말해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12월 달 자월 같은 경우가 과연 어떤 계절일까라고 보면 너무너무 춥고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슈퍼니 뭐 이런 뭐 냉동 이런 장기 보장 이런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자월 정도 되면 이제 그때는 곡식도 많이 많이 비축을 해놨지만 많이 먹어서 이제 없어질 때고 쥐도 마찬가지로 바깥에 이제 먹이를 찾아서 돌아다니다 보니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 곡식이나 뭐 나달 뭐 하물며 뭐 그런 쥐들이 먹을 만한 그런 환경에 있는 것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찾아 헤매다 결국은 어떻게 사람이 사는 곳으로 이제 숨어들 수밖에 없었죠. 예전에 같은 경우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이게 지내다 보면 어렸을 때 어린 저도 이제 나이가 지금 뭐 50대 후반 뭐 이렇게 되는데 예전에 10대 때 20대 때 보기만 하면 10대 때 보면 그 옛날 구옥에 살았거든요. 그때 보면 자고 있으면 이제 위에서 보면은 그 새벽이나 뭐 이럴 때 자고 있을 때 푸시럭푸시럭 하면서 뭐냐면 쥐들이 막 난리를 쳤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막 지팡이 같은 걸로 막 천장을 퉁퉁 두드리고 조용히 하라고 막 이런 그렇게 산 세월이 사실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 옛날에는 뭐 더 했겠죠, 뭐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런 쥐와 같이 이제 사는 세월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자월의 그 추위 그 한복판에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굶주림 뭐 추위 같은 거를 이제 피해서 결국 우리한테 이렇게 찾아온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쥐들에게도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시기였으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 이런 것들도 이제 쥐들도 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거를 쉽게 알 수 있죠. 보통 이제 쥐들도 보면 뭐 어쩔 수 없는 풍경이었던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정리한 걸 한번 제가 한번 쭉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얼어붙은 계절의 무게, 또 처절한 틈새로의 이동, 그리고 인간의 집에 파고든 생명, 12지 쥐자자의 진짜 의미 이렇게 보면은 만물이 멈추고 들판에 모든 생명이 자취를 감추는 시린 한겨울 그랬죠? 인간조차 굶주림과 이제 추위에 떨며 하루를 버텨내야 했던 가장 가혹한 시간. 처절한 틈새로의 이동. 더 이상 바깥에서 버틸 수 없어 살기 위해 움직여야만 했던 절체정면의 순간. 예, 추위도 있지만 아마 이때 되면 이제 곡식, 나달, 뭐 먹을 거, 뭐 이런 것도 이제 거의 다 떨어져서 쥐들에게도 아마 굶어 죽기 아주 딱 맞는 그런 계절이겠죠. 쥐 역시 먹을 것을 찾아 거친 들판을 떠나 인간의 주거지로 향할 수밖에 없던
생태적 한계에 놓였다는 거예요. 자월과 쥐, 시린 겨울의 풍경과 날 것의 생존. 네, 인간이 집에 이제 파고든 생명,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 살기 위해 초가집 온돌 및 지붕 위. 사실 온돌 밑에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쥐가 당연히 있겠지만 이제 인기척을 뭐냐면 인기척 같은 어떤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쥐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을 수 없을 뿐이었겠죠. 지붕 위에 기어 들어와 인간과 함께 숨쉬던 쥐들의 모습. 눈앞에 이제 가장 선명하게 다가와 부딪히던 생생한 삶의 풍경이었어요. 12지의 진짜 의미. 도서관 책설머리에서 만들어진 고상한 이론이 아님. 이게 이제 보통 보면 지금의 환경과는 너무 틀려서 사실 지금 만약 12월에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뭘까라고 하면 아마 지금처럼 쥐자자를 놓지는 않았겠죠. 뭐 그거 말고 뭐 다른 풍경들 뭐가 있을까요? 눈도 많이 오지 않는 요즘이니까요. 그죠? 뭐가 있었을까? 많이 생각해보면 잘 떠오르진 않지만 이때만 해도 그렇게 복잡한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금방 쥐자자를 그 계절의 가장 선두 12지의 가장 선두에 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은 이제 추위 속에서 목숨을 부지하며 악착같이 살아남던 그 시절 날것의 생존 그 자체. 쥐한테도 결국 우리 인간에게도 12월은 굉장히 혹독하고 춥고 진짜 힘든 그래 그 당시에는 또 많이 얼어 죽었다고 해요. 이때도 그런 시기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쥐자자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비슷하죠. 뭐 어떻게 보면 12지라는 게 이제 비슷해요. 뭐 거기 전에 보통 이제 진월이라 해서 보통 이제 4월 보통 이제 4월 달 하겠지만 그때는 이제 뭐냐면 우리 뜨거운 그 어떤 뜨거운 그 가마솥이나 이런 데 물을 확 부면 김이 축 나면서 수증기가 위로 쫙 올라오잖아요. 그 쫙 올라오는 그게 바로 요고름이에요. 그 옛날 선조들은 그걸 용이 승천한다고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4월에 그 기상에 대해서도 또 그 외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재밌게 들을 수 있는 걸 제가 한번 마련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